이건 이제 이 과목이 그 본문 내용에 대한 걸 갖다가 이제 다루기 위한 논문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떻게 접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어떤 전제를 좀 깔아두기 위해서 이런 이런 가이드를 좀 해드리는 겁니다. 봤을 때 자, 지금 홍보 쪽 하시는 분은 이제 소논문을 여러 쓰셔봤나요? 프로포잘만 쓰셨어요? 예. 한 번 정도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국내 등재시까지 내셨나요? 아니면 국내 등재시까지요? 예. 그래서 보면은 뭐냐면 우리가 맨 처음에 우리가 그 논문을 쓰기 전에 이렇게 많이 읽죠. 예. 그럼 이제 원래 이제 코스웍이 없는 그러니까 도제식으로 되는 그런 박사학위 쪽을 갖다가 들어가게 되면은 한 6개월, 1년 계속 책만 읽혀요. 여러 가지 자료들을. 그래서 리딩 스킬을 갖다가 하는 것도 굉장히 그러니까 리서치를 위한 리딩 스킬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훈련을 시킨다고요. 그래서 근데 왜 이런 작업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여행도 가라 그러고 뭐 심지어 저는 슈퍼마켓 가가지고 하루 종일 서 있어 보라고 얘기 들었어요. 저기 지도 교수 같은 경우 이제 마케팅 쪽이었고 부지도 교수는 이제 경제 쪽이었거든요. 경제 이코노메트릭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컨슈머 비헤이버 쪽에 대한 리터러처를 제가 써야 되는데 제가 잘 모르니까 잘 몰랐거든요. 왜냐하면 교수가 갑자기 바뀌는 바람에 토픽이 바뀌게 됐어요. 그랬을 때 저는 이제 뭐 학교 나오지 말고 테스코 가가지고 하루 종일 서 있으래요. 그러면서 생각을 하래요. 왜 저 사람들 저걸 사는지.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책을 읽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확실히 이런 리서치를 위한 어떤 리딩 스킬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것이 뭐로 연결이 되냐면 신세사이징이라는 그런 기법이 있어요. 나중에 이 리터러처를 갖다 써 나가는 데 있어요. 라이팅 할 때 먼저 이게 선행 연구죠. 선행 연구에서 무엇을 따올 것인가. 그래서 어떤 부분을 갖다가 이제 보통 뭐 저희가 그렇게 배우죠. 어디 있어요? 보통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좁혀서 포커스하라고 그렇게 배우셨죠. 주제 정해놓고 맨 마지막에 이걸 다시 리스테이트 하면서 포커스를 해서 근데 여기 이제 꼭 들어가야 돼 크리틱을 하라고 그러죠. 근데 보통 보면은 논문들 읽으면 누가 무슨 연구했고 누가 무슨 연구했고 누가 무슨 연구했고 누가 무슨 연구했고 누가 무슨 연구를 했다. 그리고 뭐 몇 년도에서는 누가 뭘 했고 하면서 레퍼런스 쭉쭉쭉쭉 달아가면서 쓰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그냥 끝나는 그냥 누가 무슨 연구했다. 그러면서 근데 내가 하려는 이런 제목에 대해서는 안 했다. 그래서 한다. 이건 솔직히 말해서 그건 크리틱이 아니에요. 보통 보면은 더 들어가게 되면은 리서치 할 때 안에서 어떠한 것을 갖다가 계속 포커스를 갖다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 각각에 대한 레퍼런스를 갖다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갖다가 이제 어노테이티드 비블리오그래피라는 그런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독서 노트 있죠. 옛날에 보면은 독서를 하고 난 다음에 감상 쓰는데 중요 핵심 뭐 등장인물 누구고 뭘 갖고 이렇게 했듯이 이게 annotated 비블리오그래피 그래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annotated bibliography 해가지고 요걸 갖다가 두 개를 그러니까 요걸 갖다가 이제 뭘 하냐면 마이크로소프트 액세스 아시죠? 거기 해가지고 이게 보통 지금 지금 나눠드린 거 요거 갖고 계세요? 그래서 요 내용에 맞춰가지고 보통 한 페이지나 두 페이지 상에 여기 갖다가 어느 논문 그래서 이게 독립 변수냐 종속 변수냐
따라서 정리를 다 해놔요. 보통 보면은.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뭐 어떤 거는 이제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비브리 그래프에 따라서 뭐 메소돌로지 파트, 그죠? 메소돌로지 파트에 대한 거, 그죠? 그리고 여기 항상 이렇게 보면은 뭐 마지막 같은 데는 이제 내가 어디서 뭐를 갖다가 인용했는지에 대한 걸 갖다 이렇게 해서 이 그 변수별로 변수나 하나 그 항목별로 해가지고 이걸 쫙 모아놓는다고요. 그러면은 나중에 여러분들 이렇게 박사 논문을 쓰시거나 소논문을 딱 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논문이 하나만 썼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논문 하나를 가지고 나중에 무슨 뭐 그 메소돌로지만 바꾼다든지 아니면 그 변수를 갖다 딴 것만 다시 뜯어다가 이렇게 엮어가지고 그 약간 뭐 프랑켄슈타인 만들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요 논문 하나 쓸 때 이 레퍼런스 보통 뭐 한 30개 썼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다시 요걸 가지고 쓰면은 굉장히 요것과는 독특하게 차별화된 그런 논문들이 나와요. 예. 왜냐하면 이 변수별로 어떤 식으로 이제 방향성이 잡혀지는지에 대해서 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보통 박사 논문을 쓰고 나면은 보통 많이 쓰는 사람은 한 300개 정도. 그 핵심 그 박사 논문의 그 핵심적인 논문들 한 120개 정도. 예, 더 많이 쓰면 한 500개 정도 있죠. 예. 해가지고 요걸 갖다 쫙 정리를 해놓으면 이게 평생 이거를 가지고 한 뭐 10년, 20년에 걸쳐서 이걸 쓰죠. 자기 그 리서치 인터레스트 분야에 따라서 그걸 갖다 딱 요 자산을 갖다 파이닝을 해놓는 거예요. 예. 그럼 나중에 이게 하기가 쉽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걸 하다가 말았는데, 저는 이게 그냥 이거를 그냥 그 논문을 그냥 갖고 있어요. 예, 논문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예를 들어서 저 콩그런스 티어리를 썼어요. 그래서 티어리라는 걸 썼어요. 이게 뭐냐면 그 앞에 있는 거는 이제 바란스 티어리라는 거죠. 바란스 티어리고 이 뒤로 이어지는 거는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뒤로 이어지는 건 뭐냐면 이게 브랜드 퍼스널리티 이론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어노테이트 비블리오그래피로 이걸 갖다 이론을 갖다 쫙 정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요 바란스 티어리라는 게 그 인지, 심리하고 인지 쪽에서 쓰는 이론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원래는 이런 마케팅에서 쓰는 게 아니라 뭐냐면 그 뭐랄까 그 학습 발달이라든지 아니면 교육 심리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쓰고요. 그리고 그냥 순수한 어떤 심리에서 왜 사람들이 누구에게는 호감을 갖고 누구에게는 호감을 갖지 않는지에 대한 어떤 그 사회 심리 쪽에서도 쓰고요. 뭐 그런 쪽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논문이고 그러면서 이게 측정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 콩그런스 티어리 쪽으로 넘어간 건데 이건 측정 가능한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거는 완전히 우리가 어떤 그 마케팅에서 툴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이런 그 공산품 같은 거 있죠. 뭐 시계라든지 무슨 전화기라든지 뭐 이게 각각 무슨 뭐 자동차도 뭐 볼보 하면 안전, 뭐 BMW는 뭐 힘이라든지 뭐 벤츠 하면 뭐 프레스티지라든지 뭐 이런 그런 퍼스널리티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퍼스널리티를 갖다가 그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나온 거는 이제 브랜드 퍼스널리티 티어리죠. 근데 이거 각각 요것도 이제 뭐냐면 옛날에 그 심리 치료 뭐냐면 지진아들 있잖아요. 애들이 막 이렇게 학습이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부진해요, 되게. 그러면 얘가 과연 어떠한 인성 성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검사하는 거 있잖아요. 아마도 여러분들 이런 심리 테스트 한번 해본 적 있을 거예요. 무슨 뭐 기질이 어떤 거에 따라서 그것도 그거에 변형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그 인성이 어느 패턴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연구하는 그 측정법을 갖다가 그 에커라는 사람이 이러한 그 공산품에 대입을 해가지고 이런 그 공산품도 상품도 그런 어떤 개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특정 저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친한 친구들, 그죠? 친한 친구
것들이 있을 거 아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친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찾는 것을 갖다가 이제 그 종속 변수로 해가지고 하는 게 이 브랜드 퍼스널리티 마케팅 이론 쪽에서 쭉 나오는 거죠. 예. 자, 근데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띠어리들이 어떻게 발전했는지에 따라서 이게 저도 논문을 쓸 때 어떻게 해요? 이런 연구를 한 사람 썼고 그래서 이게 비평을 받아서 이러한 그 모자람이 있기 때문에 콩그런스를 썼고 근데 왜 콩그런스 썼냐? 왜 바로 브랜드를 안 쓰고? 예? 이거는 너무 어떤 측정에 있어서의 어떤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근원적인 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쪽을 택해서 내가 논문을 썼다 이런 식으로 썼다고요. 저도.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띠어리들이 어떻게 발전해 났는지 그리고 그걸 왜 발전해야 되는지 그런 걸 갖다가 이제 하나의 그 키워드를 잡고 키워드를 잡거나 이제 변수를 잡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전후좌우에 대한 어떤 그런 이론들의 상관관계를 갖다가 써줘야 되는 거예요. 리터러처 리뷰에서. 예. 근데 이런 이론들이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게 퍼수에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설득 이론이에요. 설득. 예, 설득 이론으로 또 발전을 했고 한쪽은 그냥 마케팅 쪽으로 가서 브랜드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매출을 올릴 수 있고 브랜드를 강화시키고 그 브랜드 자원을 갖다가 포지셔닝을 하고 뭐 이런 쪽으로 이제 하나는 또 발달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양쪽으로 이론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대해서 써주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내가 논문을 쓰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것도 저스티피케이션을 써야 그 정당성을 써줘야 되는 거죠. 그죠? 예. 이해는 가세요? 예.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그래서 처음에 쫙 말씀만 드릴 때 공공재, 사유재 경제적으로 보는 거냐, 법적으로 보는 거냐, 정책적으로 보는 거냐에 따라서 다 틀려지죠. 예. 그리고 근데 또 한 가지. 그래서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자꾸 접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실질적으로 그걸 갖다가 만약에 그 경영학이나 그 굉장히 실무 쪽에서 그러니까 행정 쪽에서 정책 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정책하는 사람들이 이 논문을 보고 그냥 이론적으로 재밌네, 흥미는 있어요. 근데 쓸모가 없어요. 실무에서. 그럼 이게 받아들여질까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그 어떤 그 저명 논문들에서는 그런 건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그 어떤 그 이론적인 어떤 그 인딥스 그 리서치를 통해서 이게 참 제대로 된 그런 리터러처 리뷰, 그러니까 선행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분야를 이 사람이 어떤 시도를 했구나라는 것도 있어야 될 뿐더러 그 분야에서 여태까지 그 실무적으로 그게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이론이 우리가 없어서 그랬구나 라는 것까지 포함을 해야 그게 바로 그 여러분들이 낼 수 있는 그 SSCI에서 억셉을 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이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들 오리지널리티라고 오리지널리티. 이게 이제 CI 같은 경우는 오리지널리티 또는 뭐 어텐티시티 그리고 이걸 갖다가 이렇게 오리지널리티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과정을 이제 그 컨트리뷰션을 했다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좀 다른 말로 표현되면 이제 임플리케이션, 그러니까 매니지리얼 임플리케이션은 이제 실무적으로 어떤 함의점이 있다는 것이고, 그죠? 아카데믹 임플리케이션은 이제 아카데믹적으로 그 어떤 그 공헌이나 함의점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게 접근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 리서치에 대해서 잘 읽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런 리서치 그 리터러처 리뷰를 갖다 잘 쓰려면은 그 좋은 논문들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 논문에 기고하기 위해서는 그 논문 만약에 여러분들 관광 분야에서는 뭐가 유명하죠? TM인가요? 에너지인가요? 뭐 TM이라고 칩시다. 그 광고 분야에서는 뭐가 유명하죠? 저널 오브 어드버타이징인가요? 그럼 이제 그런 논문들을 갖다가 계속 읽으시면서
이러한 그 어떤 리딩 시클 들어갔다 그 쓴 사람이 어떤 식으로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잘 이거 드라이빙을 잘 해 나갔나에 대한 걸 갖다가 굉장히 보셔야 된다고요. 자기가 쓰고자 하는 그러한 그 변수를 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시간에는 뭐예요? 관광 자원, 그러니까 공공재, 사유재, 그 자원 가치 평가, 그리고 수요, 그러니까 관광 자원의 수요와 공급. 그러니까 이러한 그 주제를 갖고 있는 논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잘 읽어야겠죠. 예, 그러면서도 그 리터러처 리뷰가 어떤 이론을 가지고 이게 드라이빙이 쫙 되어 갔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신테사이징이라든지 이런 서머라이징이 잘 돼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맨 처음에 이제 막 이렇게 논문을 쓸 때 서머라이징이 안 돼가지고 자꾸 리피티션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자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확인해 보잖아요. 이게 좀 이렇게 의심 많은 사람이 집 나가 키 잠그고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가서 또 내려왔다 또 올라가서 확인해 보듯이 이것도 이런 그런 과정이 일어난다고요. 그리고 역시 프레저리즘하고 파라프라이징. 프레저리즘은 뭐예요? 남의 거 그냥 통째로 갖다 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는 같은데 이게 그 뭐라 그래야 돼요? 하여튼 말은 바꿨는데 그 로직이 같아도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게 프레저리즘으로 봐요.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그게 어떻게 돼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게 뭐 똑같은 말이 뭐 몇 번 이렇게 반복되면 된다 뭐 해가지고 그 우스갯소리 또 우리는 그러더라고요. 뭐 수동태를 능동태로 바꾸면 되고 누동태를 수동태로 바꾸면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레퍼런스가 같으면서 쭉 그렇게 이어져도 그게 프레저리즘이죠. 도용한 거죠. 예. 그래서 일단은 그러니까 이런 걸 좀 피하기 위해서는 리딩 스킬을 통해서 어디에 포커스를 하느냐 그리고 내가 앞으로 써 나갈 그 로직에 맞춰서 그러니까 일관성 있는 로직을 써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럴 때 그 관련된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관련된 어떤 그 문단 그리고 관련된 그러니까 그 논문에서 관련된 문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문단하고 그리고 그거 갖다가 어떻게 초이스를 해가지고 그것을 여러 가지 그 아까 어노테이드 비브리오그래피 그러니까 그 축약시킨 그 한 페이지 두 페이지를 축약시킨 요거 있잖아요. 내가 인용한 거, 인용 따온 거, 그죠? 요거를 갖다가 다 모아가지고 이걸 서머라이징을 하거나 이걸 두 개를 섞어가지고 합성을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해 나가야 된다고요. 이것을 로직은 키워드를 세워놓고요. 네,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제 역시 또 그 잉글리시 스타일처럼 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렇게 쓸 때 뭐 가끔 보면 이래요. In this study 어떤 스타일에 관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또 틀려요. 저희 한국 그 대한민국 그 한국에 쓰는 방법하고 틀려가지고 이게 써 나갈 때 we study 뭐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고 뭐 이렇게 뭐 하다가 this result must 뭐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고 막 이래요. 반드시 뭐 아니면 우리가 이런 걸 못 쓰게 돼 있어요. 예. 이게 사회과학인데, 예. 그러니까 ought to, 뭐 maybe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런 그 스타일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예. 그리고 we라는 것이 아니라 뭐 this study, 뭐 this research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갖다 굉장히 객관화시킨 그러한 톤으로 써야 된다고요. 예. 근데 이제 이거는 보통 보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프루프리딩 할 때, 프루프리딩 할 때 이런 걸 잡아주게 되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보면서 뭐 요새 보면 인도 사람들 하는 그런 사이트 가지고 하게 되면 좀 여러 번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원래는 이런 프루프리딩도 그쪽 분야를 전공한 박사들이 해야 원래는 잘해요. 그걸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값도 뭐 싸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뭐 몇 장 하는데 한 뭐 50만 원, 60만 원씩 해가지고 20페이지씩 하게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또 여러분들이 또 열심히 해놓고 이런 그 영어의 문제 때문에 그 뭐 같이 이렇게 뭐 하는 논문으로 쓰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럼 그 굉장히 지금 뭐예요? 그 흔한 말로 죽 써서 뭐 주는 거죠? 막 그런 경우도 되고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업스트랙을 갖다가 어떻게 바꾸느냐?
그리고 인트로덕션 파트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파트에 대해서는 이제 그 좀 더 강론으로 들어가서 배워야 될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볼게요. 분석하는 그런 그 방법에 있어서 자 일단 우리가 나눠준 요걸 한번 볼까요? 이거부터 이게 계속 굉장히 이제 길게 들어가서 이렇게 배워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는 여기는 이제 제가 여기 펄포스부터 써놨는데 그 리서치 갭부터 원래는 규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리서치 갭. 그래서 논문을 써라 간다는 건 의미는 뭐냐면 리서치 갭을 찾는 거예요. 그 분야에서. 만약에 아까도 말했듯이 관광의 공공재에서의 어떤 문제점들, 그죠? 딱 만약에 쓰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 분야에 뭐 다른 이론들이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이론들이 있고 뭐 쭉 보면 이제 그 누구예요? 맨큐가 또 이걸 갖다가 공공재와 사유재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또 뭐 준공공재냐 준사유재냐 뭐 해가지고 이런 재화의 특징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스트럭처를 갖다가 만든다든지 새로운 스트럭처를 갖다가 이제 구명해 난다든지 이랬을 때 거기에 따른 리서치 갭이라는 건 뭐냐면 아직 여태까지 정확하게 규명이 안 된 거 그것을 갖다가 내가 이 연구를 통해서 만약에 규명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갭을 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논문을 쓴다는 거, 그러니까 논문을 쓴다는 것 자체는 그 분야, 그 리터러처, 그 선행 연구 분야, 자기가 논문을 쓰려고 하는 그 주제 분야에 있어서 여태까지 연구된 분야의 그 리서치 갭을 메꿔주는 작업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이걸 갖다가 이게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이제 논문에서는 리서치 에임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아니면 그러니까 에임 또는 리서치 프로블럼. 그죠?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또 purpose of study 해가지고 쭉 나오죠. 쪼개가지고 쭉 나온다고요. 그래서 보통 여태까지 어떠한 논문이 이 분야에서 어떤 논문들이 이 분야에서 그런 걸 다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것을 갖다 하나의 리서치 에임이나 리서치 프로그램을 잡고 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연구를 하려고 그런다. 라고 쭉 나와요. 그런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예요? 논문에 있어서 인트로덕션 파트죠.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걸 메꾼다는 걸 갖다 정확히 보여줘야죠.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그 다음에 뭐예요? 어디에 포커스를 할 것인지, 그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기는 준비 단계 해가지고 그 라이팅 프로세스를 할 때 그 어떤 분석 단계에서는 어떤 걸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어떤 걸 보느냐는 걸 갖다 딱 물어보고 있는데 왜 이 자기가 연구하려는 주제가 중요한가, 그죠? 그게 이제 리서치 갭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What are some of the difficulties in achieving this? 왜 여태까지 그것이 연구가 안 됐는지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요? 밝혀줘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거에 따라서 뭘 해요? 그러니까 리서치 오브젝티브, 그러니까 연구의 목적을 갖다 세팅을 해주고, 그죠? 그리고
그걸 갖다가 그게 중요한 이유를 갖다 쭉 적어주는 거죠. 그것이 뭔지. 예. 근데 이제 보통 박사 논문들 보면은 이것이 여러 가지로 딱 하나의 하나의 그 포맷으로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이제 하버드 쪽에서 나온 논문만 가지고 그 구조를 갖다가 이제 헤딩만 뺏겨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쓰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막 읽어본 다음에 여기 그러니까 옛날 국어 하죠. 다시 그 국어 시간에 했듯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1번 뭐 2번 3번 해가지고 각각에 대한 무슨 뭐랄까 뭐 리서치 퍼포스 리서치 퀘스천 뭐 이렇게 쭉 있으면 요것도 써놓으시잖아요 원래. 그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 대고서 여기부터 요 문단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문장 딱 따가지고 자기는 또 딴 자기랑 맞는 거 서브스티튜션 하고 있잖아요. 예. 그게 아니라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 좀 이해하고 계시면 어떻게 쓰시든 이런 것들만 들어가 있으면 된다 이거죠. 예. 그리고 이제 맨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들어가야 할 그런 프로포절의 내용들 그리고 이제 타이틀을 갖다 어떻게 정할 것인지. 보통 보면 이게 변수에 관한 내용이죠. 예, 변수에 관한 내용이거나 또 컨셉추얼 박사 좀 오래되신 분, 컨셉추얼 페이퍼에 대한 건 들어보셨나요? 그래요? 예. 근데 보통 보면은 자 봐요. A라는 변수가 있고 B라는 변수가 있어가지고 이 인과관계를 보거나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걸 갖다가 리서치 프레임워크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화살표와 뭐 이런 관계를 통해서 뭐 나중에 무슨 구조방 정식을 한다든지 무슨 뭐 여러 가지 뭐를 통해서 뭐 이런 식으로 복잡한 무슨 이런 논문들도 보신 적 많죠, 그죠? 이게 뭐예요? 이건 그냥 인과관계를 보거나 그런 페이퍼예요. 그러니까 커주얼 릴레이션에서 보는 페이퍼요. 예? 그리고 이전에 이걸 갖다가 무슨 다른 분야에서 썼던 걸 갖다 갖고 오면서 뭐 익스플로러 스타디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 컨셉추얼 페이퍼는 뭐냐면 보통 보면은 이제 하나의 변수를 가지고 이 변수라는 게 여러 가지 이 안에 들어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런 스트럭처가 돼 있잖아요. 이 안에 있는 서브 개념들이. 그죠? 그런 서브 개념들에 대해서 만들어지기까지 하나의 변수의 스트럭처가 만들어지기까지의 어떤 컨셉화되는 그런 과정에 대한 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런 인과관계를 해가지고 개량화시킨 논문보다도 여태까지 어떤 연구들을 갖다가 이제 메타적으로 그러니까 메타 페이퍼 그러니까 메타 아나리시스라든지 아니면은 뭐랄까요 델파이 메서드라든지 전문가들한테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여태까지 어떤 그런 구조들을 갖다가 같이 공통점이 뭔지 그러면서 계속해서 어떤 그런 컨셉에 대한 그런 발전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질적 연구 같은 걸 많이 있죠. 이런 게.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보통 보면은 우리가 연구자들끼리 얘기를 하면은 보통 굉장히 어떤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A라는 그런 변수에 대해서 아니면 CVM에 대해서 만약에 막 엄청나게 많이 자원 가치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 자원 가치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10년, 20년 지나면서 자원이라는 어떤 개념이 바뀌고 가치 평가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요. 맨 처음에 경제적인 논리로 봤는데 이것이 사회적인 가치, 나중엔 문화적인 가치, 그리고 또 그 외에 어떤 환경적인 가치까지도 다 포함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 맨 처음에 이제 경제적인 것으로만 봤던 것이 플러스 어떤 다른 개념들이 계속 A, B, C 하면서 계속 붙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그것이 이제 컨셉추얼 페이퍼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예, 그래서 보통 보면은 무슨 크리티컬 리뷰 페이퍼라든지 아니면 한 가지를 놓고 한 변수를 놓고선 계속해서 옛날에 예전에 연구했던 사람들의 논문들을 가지고 계속 비교를 해가면서
그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페이퍼들이 많아요. 예. 자, 그런 다음에 리터러처 리뷰 쪽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띠어리가 되게 중요하죠. 예. 근데 보통 이게 자기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다가 만들려고 그러면 이 띠어리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진짜 이 컨셉추얼적인 어떤 그런 페이퍼도 많이 읽어봐야 돼요. 예. 왜냐면 컨셉추얼 페이퍼를 통해서 하나의 띠어리가 지금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그 SSCI 논문 같은 데에서도 보면은 그냥 기존에 있는 그런 띠어리를 갖다가 그냥 그렇다고 인정을 하고 그 어떤 그 띠어리 여기 기존에 있던 그런 어떤 이 띠어리와 메서드 그거만 가지고 그 변수와 이런 그 어떤 그 기존의 어떤 그런 띠어리 요거만 가지고 그냥 계속 비교를 해 가면서 그냥 자기도 새로운 변수만 만들어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보면 이제 데스티네이션 마케팅 같은 거 그리고 데스티네이션 이미지 같은 거 그리고 브랜드 쪽 이런데 보면은 하여튼 이런 띠어리 이미지 같은 띠어리에 대해서 그 깊게 들어가고 그러지는 못해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어느 쪽이 굉장히 강하냐면요. 이게 심리학 쪽이나 일반 어떤 그 철학 쪽이나 이런 쪽이 그게 강해요. 경제학 쪽이나. 예. 그래서 이제 아직은 이제 경영학 쪽에서는 이런 그런 띠어리 베이스에 이걸 갖다 더 그 솔리드하게 탄탄하게 만드는 어떤 그 연구라든지 그런 것들은 좀 그게 없어서 그 경영 쪽 하는 사람들도 저희 스스로가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학문 분야에서 굉장히 좀 학문적으로 좀 이렇게 뭐랄까 더 그 연구를 굉장히 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요. 자 그리고 보통 보면은 리터러처 리뷰를 통해서요 우리가 무엇이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우리가 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런 컨셉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그리고 보통 보면은 컨셉이 전개됐는지 그리고 어떠한 연구들이 시간적으로 계속 이렇게 이어져 왔는지에 대한 그런 흐름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그냥 무턱대고 이거 하나 보고서 쓰고 저거 하나 보고서 쓰고 막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겠죠. 예, 그래서 보통 도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예전 그 경영학 논문에 또 이런 게 많아요. 마케팅 논문이라든지 저널 오브 마케팅이라든지 저널 오브 비즈니스 리서치에 좀 이렇게 그 경영학 분야의 탑 5나 탑 3 안에 있는 논문들 그 옛날 걸 좀 보면은 정리를 쫙 해놔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이게 1960년대부터 시작됐으면 이렇게 쫙 해가지고 1900 무슨 뭐 70년대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여태까지 최신 것까지 이렇게 쭉 이어와요. 그래서 이게 이런 항목들을 갖다 많이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종속 변수가 그러니까 독립 변수가 뭐였는지 그리고 종속 변수가 뭐였는지 그리고 뭐 중간 변수가 뭐였는지 아니면 그 메소돌로지는 뭘 썼는지 그리고 스케일 메서드를 뭘 썼는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하나하나씩 다 그 약어로 해가지고 다 정리를 해놔요. 이거를 다. 그래서 가장 최신 것까지 정리를 해야 되겠죠. 예. 가장 최신 것까지 쫙 정리를 해서 이거를 보면서 이 밑에를 갖다 쭉 써나가더라고요. 일단은. 그러면서 이거 한 개 한 개마다 자기가 크리티컬하게 멘션할 거 있죠. 크리티컬 멘션할 거. 그걸 갖다가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 여기서 넘어갈 때 한 번씩 언급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소스 같은 경우도요. 보통 보면은 우리나라 등재제 같은 경우 특히 경제 쪽, 자원 경제 쪽 보면은 특히나 그 투어리즘 임팩트 쪽 있죠. 그 저거 해봤죠. 그 뭐죠?
한국말로 뭔지 모르겠네. 인풋 아웃풋 어나리시스야. 인풋 아웃풋 어나리시스를 배우셨나요? 안 배우셨나요? 네? 아 잠깐 저기 한글로 잠깐 까먹었네. 예, 예. 경제적 영향 평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고용률이 얼마고 부가가치 얼마고 그 수익률이 얼마 뭐 이런 거 뭐 이번에 우리가 뭐 평창 올림픽을 갖다 개최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가가치가 경제적 이익이 얼마고 뭐 이런 거요. 근데 그걸 제가 몇 번 등재 쪽에서 이제 그 몇 번 그러니까 등재 후보진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 옛날에 그거 쓰셨던 분이 또 다시 쓰셨더라고요. 예, 근데 리터러처 리뷰의 그 소스가 그냥 연구 보고서예요. 그럼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드랍 시켜야 돼요. 논문으로 이게 들어오질 못해요. 예. 왜냐하면 그렇게 쓰려면 그러한 그쪽 분야에 대한 연구 경제적 영향 평가에 대한 걸 할 때 생겼던 이슈라든지 아니면 하나의 뭐 장점이라든지 이것이 왜 메소돌로지칼리 어떻게 유용하다든지 뭐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뭐 이러한 한국의 문화관광연구원에서 이런 연구를 했다. 그래서 그렇게 나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썼다. 그러니까 그런 그 소스 있죠. 리소스 자체가 이렇게 되게 약한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거는 보고서지 논문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 같이 마치 논문인 것처럼 그리고 또 이제 그 인터넷 소스. 예. 그러니까 자기 쓰는 논문이 굉장히 좀 이렇게 레벨이 업된 그런 논문들에 대해서 자기가 논문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굉장히 좋은 논문 소스에서 갖고 와야 돼요. 그 이슈도 그렇고 그런 메소돌로지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경제학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좋은 어떤 그런 그 오리지널리티를 갖다 확보를 하려면은 아까도 제가 공공재 쳤더니 별로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그것을 SSCI 논문 쪽에서도 한번 투어리즘 퍼블릭 리소스 같은 걸 한번 쳐보고 그것도 별로 없어요. 만약에 그러면은 그것을 일반 경제학에서 공공재를 갖다가 어떻게 다루느냐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일반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공공재와 사유재의 어떤 그 구조, 스트럭처와 관광에서 다루고 있는 공공재와 사유재의 스트럭처를 갖다 비교를 해야죠. 예. 그래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나와야 돼요. 다시 원래는. 근데 방금 아까도 말했듯이 어떤 컨셉추얼 논문 같은 거요. 예, 그게 맨 처음 단계에서 그런 컨셉추얼 논문이 잘 만들어져 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개량적인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정확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관광 분야뿐만 아니라 만약에 내가 그 공공재에 대한 어떤 그 재화에 대한 어떤 리소스에 대한 어떤 그 인과관계라든지 이걸 하기 이전에 그 리소스에 대한 그 투어리즘 리소스에 대한 그 정확한 어떤 컨셉이 제대로 적혀 있느냐 그리고 그 컨셉에 대한 리서치가 잘 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안 돼 있다면 그냥 투어리즘 리소스 그 이코노믹 리소스가 아니라 그냥 일반 원래의 그 이코노믹 리소스의 그 퍼블릭 리소스냐 프라이빗 리소스냐에 따라서 갖다가 어떻게 다시 정립을 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작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손쉽게 볼 수 있고 밑에 이렇게 써 나가는 과정도 어떻게 해요? 굉장히 시스테매틱하게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그리고 이런 도표를 쓰고 난 다음에 밑에 쓰셔야지 굉장히 또 정리가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저희도 예전에 그 한양대에서 석사하신 분 하나 계세요. 이제 뭐 한상현 박사라고 이제 지금 동의대에서 그 관광경제 쪽 가리키고 그쪽 경상북도 쪽에서 굉장히 많이
이런 경제 쪽과 연관된 그 자원 개발하고 어떤 피저빌리티 스타디든 이런 걸 갖다 많이 하는데, 근데 이제 그분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논문을 갖다가 많이 접근을 하죠. 예.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해요. 예, 많이 다작을 하는 사람들이. 예, 그리고 이제 역시 어떤 크리티컬 리딩, 그죠? 크리티컬 리딩이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결론적으로 항상 이 한 챕터를 갖다 끊을 때 이게 맨 마지막에 자기 생각을 쓰는 거예요. 어떤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요게 요런 것들이 빠졌기 때문에 요것. 근데 항상 저희 예전에 배웠던 지도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는 굉장히 여태까지 논문이 굉장히 안 좋았다 막 이런 식으로 쓰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보통 보면은 여태까지 여기까지는 돼서 굉장히 유용했지만, 그러나 내가 하려는 요런 쪽 방향을 보면은 더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존의 것도 인정을 해주면서 자기 논문을 갖다가 좀 더 자기가 연구하는 그런 분야나 자기 생각을 갖다가 좀 더 가미를 하면서 좀 더 긍정적으로 이렇게 써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논문을 쓰면서 적을 만드는 사람이 많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 나중에 이렇게 교편을 잡거나 교수가 돼가지고 어디 가실 거 아니에요. 박사 딱 맞추신 다음에 나중에 교수가 된 다음에 디펜스 하는데 논문 심사하러 갔을 때, 아니면 학회에서 발표하면은 이렇게 패널로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지 말라 이거예요. 이것도 괜찮은데 이러한 방향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더 많은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안 그러면 굉장히 많은 적을 만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도 교수가. 맨 처음에 제가 논문을 그렇게 썼어요. 맨 처음에. 그랬더니 너 큰일 날라고 이렇게 쓰지 마라, 다시 써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그래서 지금 이 크리티컬이라는 말이 남을 비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비교라든지 어떤 대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게 어떤 것이 더 나은 방향인지 방향성을 제시한다든지 분석을 한다든지 그냥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런 것이 나중에 이 리터러처 파트에서 이게 안 되면은 나중에 우리가 메소돌로지 써가지고 다 아날라이즈하고 분석하죠.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진짜 이 우리가 숫자를 가지고 계량을 하면 숫자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할 거 아니에요. 숫자 나온 거 가지고, 그죠? 근데 이 숫자 나온 것도 역시 메소돌로지 똑같이 쓴 그런 논문하고 비슷하게 비교를 해가면서 누구의 논문의 결과는 요게 몇 밖에 안 나왔는데 내 거는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서 쭉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내 마지막에 파인딩 쪽에서 나왔을 때 이것도 크리티컬하게 써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자기가 이런 방법을 썼으면 좀 더 이렇지 않을까 한데, 거기에는 이러한 첫 번째로 어떤 조건이 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조건이 걸리고 해서 이것이 더 낫다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마 지금 논문을 이렇게 써보지 못한 분들은 좀 많이 안 와닿으실 거야 아마. 그래서 계속 좀 읽으시면서 좀 이렇게 무슨 말씀이신지는 아시죠? 지금 써보셨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굉장히 어떤 실무적인 차원에서도 그런 크리티컬한 부분들이 또 이제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자 보세요. 리터러처 리뷰 파트에서 이걸 썼어요. 그런 다음에 각각 변수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가설, 하이퍼세시스가 있고 프로포지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개는 뭔지 아세요? 하이퍼세시스하고 프로포지션하고. 하나는 가설이고, 가설과 제한이 달라요. 근데 프로포지션만으로 끝나는 논문이 있어요. 차이가 뭐냐면 이거는 반드시 증명을 해야 돼요.
프로포지션은 그냥 제안으로만 끝나는 논문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렇게 이쪽 분야를 보니까 뭐 자원가치 평가를 하는 걸 보니까 뭐 트래블 아니면 뭐 TCM, 그러니까 뭐 여행 비용 평가법이라든지 자원가치 평가법을 보니까 이게 서로를 갖다가 이렇게 무슨 뭐 그 메소돌로지는 발달을 했는데 두 개를 비교해 가지고 각각의 문화자원, 뭐 자연자원, 또 무슨 뭐 사회적 자원, 무슨 뭐 아니면 무슨 뭐 인문자원 이런 걸 갖다가 다 비교한 논문이 없어요. 예? 만약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태까지 나왔던 그런 그 결론들에서 다 얘기를 해주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제안을 해보면서 논문식으로 써놓고 아마도 이러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한 게 그 프로포지션을 갖다 쓰는 논문이에요. 예. 근데 그것을 직접 어떻게 해요? 필드에서 설문지를 만들어서 이 설문지를 갖다 이제 다른 말로는 이제 그 리서치 뭐라 그러죠? 저기 리서치 인스트루먼트라고 들어보셨나요? 리서치 인스트루먼트라는 말 쓰나요? 그냥 그게 그러니까 리서치 인스트루먼트는 그냥 설문지예요. 예, 근데 이제 저는 딱 가가지고 뭐 리서치 인스트루먼트를 갖다 뭐 리서치 인스트루먼트는 악기인데 맨 처음에 저는 딱 가가지고 그럼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근데 이게 나중에 봤더니 이 설문지를 갖다가 그 리서치 인스트루먼트를 갖다가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예. 자, 리서치 인스트루먼트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 그러면서 이제 근데 이제 그 리서치 인스트루먼트를 갖다가 개발하는 것만으로도 그게 하나의 논문의 오리지널리티를 갖다 또 확보할 수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왜 두 가지 컨트리뷰션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아카데믹 컨트리뷰션이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실무적인 컨트리뷰션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카데믹 컨트리뷰션에서 보통 보면은 메소돌로지컬 컨트리뷰션이라고 또 이렇게 나눠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을 갖다가 해가지고 좀 이렇게 다작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스케일 개발하는 거랑 그 새로운 메소드를 써가지고 그 통계적인 어떤 그 정당성이라든가 통계적으로 탄탄한 어떤 그 수치를 갖다가 그 확보를 하는 거 그게 가장 전형적인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예. 아니면은 어떤 그 간단한 방법을 써가지고 오히려 그 예전에 그냥 복잡하게 썼던 방법을 줄이던가 뭐 이런 것들. 그건 이제 그 계량 경제학 쪽에서도 좀 그런 걸 좀 많이 하죠. 몇 단계를 거쳐서 해야 되는 리서치를 뭐 단계를 갖다 줄여서 새로운 공식을 만들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이건 구분은 이렇게 이제 하셨죠. 근데 또 70년대 논문 같은 거 보면은 보통 마케팅 쪽 교수들이 보통 70년대 후반, 그러니까 80년대 초반 이렇게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반에 미국의 그 유명 대학의 마케팅과 교수들이 보통 심리학과에서 박사 딴 사람들이 많이 갔어요. 그때는 그 경영학과 마케팅 교수가 없어가지고 박사를 하지도 않아요. 또 그쪽 사람들은. 자, 왜냐면은 석사에서 MBA 하면은 뭐 굉장히 그 삶이 보장되는데 5, 6년 더 해가지고 오히려 연봉도 적고 그러니까 이제 진짜 공부를 그러니까 필로소피 하지 않은 사람은 안 하죠. 그죠? 지식을 사랑하고 진짜 경영학에서 자기가 교수가 되고 싶다 뭐 이런 사람 아니면 안 해요. 근데 이때 사람들이 쓴 논문들을 보면 이제 콜로라리인가요? 그 스페인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도 써요. 그래서 옛날 논문을 보면은 이 하이퍼시스도 아니고 프로포지션도 아니고 콜로라리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거기다가 그 이 당시 논문들 보면 왜 그 타이핑 있죠? 왜 따따따따따따따 한 거. 그런 걸로 써가지고 되게 막 이렇게 이게 나중에 뭐 그 미국 대학 같은 데 이렇게 가셔 보면은 이렇게 징 돌려가지고 왜 마이크로 필름으로 한번 씩 보고 이러는 거 있죠. 그거 하는데 이제 저도 이게 300페이지 분량의 논문을 갖다가 이제 다 보는데 복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복사도 안 되잖아요. 근데 요거 한 장 뽑아보는데 5,000원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출혈이 심했죠. 저도 한번 보는데. 그 논문의 맨 마지막 레퍼런스 하나 보고 이제 참고를 해야 될 논문인데
그래서 근데 그러한 그 클래식한 논문들이 또 있어요. 그 분야에서 이 사람 논문, 그러니까 이 사람 논문만 보면은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컨셉추얼 논문. 근데 제가 제가 봤던 사람들이 뭐냐, 서지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 콩그런스 디어리 대가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복잡한 논문을 썼어요. 그러니까 복잡하다기보다는 컨셉추얼하면서도 그것을 갖다가 개량화된, 그러니까 컨셉추얼 논문하고 개량화된 스타디를 여러 개를 했다고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은 바로 이제 그 박사 따자마자 그 버지니아 텍 그 교수로 갔는데, 이게 보면은 지금도 보면 이 사람 논문을 가지고 여러 개를 다른 데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을 응용을 하고 그 뒤에 나온 여러 가지 그 리터러처 리뷰 중에서 스케일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갖다 보강만 하면은 좀 최신으로 되게 좋은 논문들을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그 좀 이렇게 기념비적인 논문이죠. 그런 논문들이 몇 개 있어요. 찾아보시면. 예. 그래서 그 여러분들도 나중에 자기가 쓰려는 그런 논문들에서 그 주제를 가지고 컨셉추얼 레벨뿐만 아니라 그걸 갖다 개량적으로 좀 이렇게 완성시켜 놓은 사람들, 그리고 그 책도 써요. 그 사람들은. 예, 그 논문도 쓰고 책도 쓰고, 그리고 그 소논문도 그 이후로 계속 시리얼로 계속 내놓거든요. 그 논문 하나 가지고 출발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보면은 그 자기 세계를 구축해 놓는 거죠. 예. 그래서 뭐 그런 그 콜로랄이라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간에 요거 가설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그 증명을 해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파인딩에서 가설이 억셉됐냐 안 억셉됐냐 그러면서 나중에 파인딩 가서 다시 이게 누구의 연구와 상치된다 아니면 누구 연구와 부합된다, 뭐 이런 얘기를 또 써줘야 되는 거죠. 자, 근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하자고 하냐면, 이런 리터러처 리뷰를 갖다 계속 이렇게 한 변수마다 변수 A가 있어요. 그럼 이 변수 A에 대한 리터러처 리뷰를 쫙 할 거 아니에요. 컨셉을 잡아가지고 정의 뭐 개념 쓰고 여기에서 어떤 그 문제점이 쭉 쓰면서 계속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죠. 근데 그래서 좀 이렇게 요령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너무 개념이 길잖아요. 그럼 쪼개세요. 그래서 소 단위의 제목으로 만들어 버리세요. 그럼 쓰기가 굉장히 편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등재지 논문 쓰실 때도 이게 그 한 변수, 한 종속 변수 하나 가지고 그거 갖다가 이제 만약에 그러니까 문화 경관, 그러니까 문화 경관이 자원 가치에, 그러니까 문화 경관 가치가 경제적 편익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하면은 두 가지로 나눌 거 아니에요. 문화 경관 가치 그리고 경제적 편익. 예. 이렇게 하면은 그럼 두 개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아니라 문화 자원 그리고 가치로서의 문화 자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 다 쪼개서 쓰시라고요. 그러면은 내용도 어떻게 해요? 더 많이 연구한, 세세하게 더 연구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면서도 방향성도 잡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쓸거리도 많아지는 거죠. 레퍼런스 할 것도 많아지고. 일단 그 일관성만 쭉 잡아 나가면 되니까요. 그러면서 쓸 때,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지금 놓치지 말아야 될 점은 뭐냐면요. 쭉 쓰시면서 이 가설을 이끌어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무턱대고 막 쪼개는 게 아니라 가설을 이끌어낼 때 뭐예요? 여태까지 그게 애매한 부분이 뭐냐를 갖다가 맨 마지막에 밝혀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설을 세운다 이렇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렇게 쭉 이렇게 얘기를 쭉 변수 A에 대해서 쭉 써 나가다가 변수 A가 들어간 가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변수의 A에 의해서 그 애매한 부분들이 요건데, 그 애매한 부분을 가설의 문장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리터러처 리뷰를 통해, 그래서 이 리터러처 리뷰를 통해서 뭐예요? 크리틱하게 하면서 거기서 이제 리서치 갭을 찾아내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가설을 1, 2, 3 이게 많아야 좋은 게 아니에요. 가설이요. 한 개만 있을 수도 있고, 두 개 있을 수도 있고, 세 개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가설을 통해서 만약에 인과관계면은 여기서 또 뭐가 나와요?
보통 여기 이걸 통해서 리서치 프레임이 나오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런 무슨 뭐 이런 그 인간 어떤 연구를 하는 건지, 그죠?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뭐 가설 1, 가설 2, 가설 3, 가설 4, 뭐 이제 뭐 있으면 가설 5, 또 뭐 이렇게 해서 뭐 가설 6,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예. 그러면 이게 그럼 이 얘기는 뭐냐? 리터러처 리뷰가 최소한 이런 크게 나눠서 5, 6개의 리터러처 리뷰가 필요하다 소리죠. 이렇게 뭐가 모자라서 이런 가설을 도출하기 위한 그런 문장들이 이만큼 필요하다 소리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만들면서 이거에 의해서 또 이 각각에 대한 그 리서치 인수가 문제를 만들 거 아니에요. 설문지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보통 보면 설문지를 만들면서 이게 내가 지금 여기다가 맨 앞에 리서치 퀘스천하고 리서치 목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문제를 더 집어넣으라 그런다고요. 뭐 지도교수들이 아니면 같이 연구하는 사람들. 왜? 어디까지 했나요?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설문지를 만들죠. 문제집을 만들죠.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스케일 문제. 보통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몇 점 척도가 하나, 둘, 셋, 넷, 다, 5개, 뭐 5점 척도냐, 뭐 7점 척도냐, 10점 척도냐, 뭐 이런 거 우리가 따지죠. 예. 그리고 뭐 절대 척도냐, 뭐 등간 척도냐, 아니면 순서 척도냐 이런 거 따지잖아요. 근데 이것도 나중에 그 만드는 법을 보면은 될 수 있으면 절대 척도에 가깝게, 그리고 수치화할 수 있는 거에 가깝게, 예. 그렇게 만들어야 나중에 이거를 그 하위 레벨에 있는 그런 그 스케일로 변환시켜 가지고 나중에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뭐 이거 뭐 보통 그런 연구들 많이 하잖아요. 그 설문지 만들 때 뭐입니까? 뭐 예, 아니요, 뭐 OX 이건 뭐예요? 캐타고리칼이잖아요. 범주화시킨 거잖아요. 그럼 이거 아니면 이거 나오죠. 근데 만약에 5점 척도했으면은 1, 2, 3까지 뭐죠? 아니면은 이거 갖다가 뭐 7점 척도로 했으면은 7점 척도도 있죠. 그죠? 그럼 중간이 어디예요? 4죠. 예, 그럼 중간 4는 이렇게 놓고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갖다 캐테고리화 시키는 거죠. 아니면 10점 척도로 해가지고 1, 2 그리고 2부터 4까지 해서 5개 또 캐테고리로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분석 그리고 또 이런 그 척도를 갖다 변환시키는 거에 따라서 분석 방법도 틀려져요. 예. 그 다변형 분석 방법이라고 이렇게 또 그 책이 있거든요. 그 헤어가 만든 책이 있는데 그걸 보시면은 한 연구를 가지고도 여러 가지 그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존의 연구들이 굉장히 그 신뢰성을 바탕으로 하는 통계적 신뢰성을 바탕으로 하는 걸 갖다가 일단은 바탕으로 해놓고 그거보다 더 통계적인 어떤 신뢰도를 갖다가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쪽 방향으로 가야죠. 예, 근데 내 얘기는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연구를 한 적이 별로 없었다. 이번에 처음이다. 그러면 캐타고리칼 먼저 내고 그 다음에 그 등간 척도까지 가가지고 이거 두 개를 비교해서 스케일 문제로 또 하나의 가설을 다시 세워가지고 또 연구를 한번 더 해볼 수도 있고 하나의 그 데이터를 가지고요. 예, 이렇게 해볼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런 걸 할 때 보면은 이런 스케일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메소돌로지 어떤 분석 방법을 쓰잖아요. SPSS에서 어떤 분석 방법을 쓰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그게 정당하게 그 정당성을 부여받는지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그 리터러처 리뷰를 통해서 선행 연구를 통해서 또 밝혀내야 돼요. 예. 나 이거 할 줄 몰라. 그러니까 뭐 이런 쪽 쉬운 걸로 할래. 그러면 나중에 이 메소돌로지 그런 쪽으로 해서 되게 잘 아는 사람이 와서 막 뭐라 그러면 막 깨지는 거죠. 디펜스 할 때. 예. 그리고 다시 이걸 다 분석을 돌려본 다음에 나중에 파인딩이 나오죠. 예, 파인딩에서 다시 이거 여기 뭐랑 같이 또 맞춰봐야 되냐면, 뭐랑 또 맞춰봐야 되냐면 이것은 뭐요?
맨 처음에 오브젝티브 오브 리서치 있죠. 그래서 뭐 1, 2, 3 해가지고 뭐 뭘 달아놨거나 이런 거 갖다가 다 맞춰가지고 이 목적에 따라서 이 수치들이 다 제대로 구해졌는지에 대해서 다 보면서 거기다 플러스 아까 얘기한 크리티컬한 자기의 생각까지도 다 이렇게 밑에 구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죠? 예. 그런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보세요. 요 다음이 또 중요해요. 또 그래서 이런 그 경제나 경영 쪽에서는 이런 그 맨 마지막에 뭐라고 쓰죠? 여기서는 리절트 해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쓰나요? 소논문에서는 한국에서 뭐 함이라고 쓰나요? 이 안에? 아니, 함이 아니라 그 리절트 부분에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카데미 컨트리뷰션하고 뭐예요? 프랙티컬 컨트리뷰션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이건 또 다른 말로 프랙티컬 임플리케이션, 아카데미 임플리케이션 들어가죠. 그러면서 이 안에 이 논문, 이 리절트 결과의 그 오리지널리티를 갖다 끌어내야 돼요. 예, 오리지널리티. 이 논문만이 갖고 있는 거. 여태까지 논문 같은. 근데 대부분 그렇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이 분야에서 내가 이걸 처음 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냥 어플리케이션만 바꾼 거예요. 그거는 컨트리뷰션이 아니에요. 예, 그냥 뭐 취합만 한 거지. 예. 근데 보통 보면은 이 앞에 그 문제집 만들 때 그런 거 실수를 많이 해요. 누구의 그 스케일을 갖다 다 가져다가 막 쓰는 거예요. 아니라 원래 이 스케일의 오리지널 그 컨셉을 갖다 이해를 하고, 그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측정하는 그 여러 가지 뭐 요소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원래 오리지널 컨셉들을 다 이해를 하고 그 컨셉들이 어떻게 되는지 다 갖고 와야 돼요. 원래는 다 갖고 와가지고 이걸 돌려보면은 들어가는 게 있고 빠지는 게 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나중에 뭐 팩터 하나만 돌려봐도 뭐 빠지고 들어가고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게 이 사람 거 다 대입해가지고 했는데 왜 내 거는 요거밖에 안 나와? 그러고선 이게 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컨트리뷰션이에요. 원래. 예. 내가 이걸 이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했더니 구조가 이렇게 바뀌더라. 이런 요소들이 빠지고 이게 만약에 세 개의 큰 다이멘션이 나와야 되는데 4개가 나왔어. 그리고 서브 요소들이 원래 20개였는데 나는 15개, 14개가 16개 가지고 4개가 나왔어요. 예. 그럼 이게 컨트리뷰션인 거예요. 근데 저도 이게 맨 처음에 이거 왜 앞에 한 사람하고 틀리네? 내가 뭐 틀렸나? 이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설령 결과가 안 나왔어요. 이거와 연관관계가 없어요. 그럼 그게 여러분들이 발견한 파인딩이에요. 예. 이건 연관관계 없다. 난 그걸 발견했다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쓰셔야지. 근데 그런 걸 갖다가 잘못 뭐 해가지고 앞에 이 사람하고 이거 그 전 연구하고 이렇게 틀린데 이제 좀 이렇게 좀 자신감 없게 쓰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셀프 디스하는 거예요. 셀프 컨트라딕션이 된다고요. 예,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게 이런 변수를 써가지고 이 어플리케이션을 썼더니 이게 안 나오더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 분야의 리터러처 리뷰에 그 바디, 리터러처 리뷰 바디에 뭔가 공헌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아카데믹 컨트리뷰션, 프랙티컬 컨트리뷰션 요 두 가지 요소는 꼭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도 역시 앞에 연구했던 사람 선행 연구의 누구의 결과와 비슷하거나 같거나 아니면 대조하는 그런 모양으로서 보여줘야 돼요. 두 가지 다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리미테이션, 그죠? 그리고 퍼더 리서치 보여주시고 자기 이 논문에 대한 어떤 그 컨트리뷰션을 갖다 다시금 써주시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예. 논문 되게 쉽게 쓰는 것 같죠? 이렇게 딱 들어보시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뭐냐면, 자, 이 책 챕터를 보시고, 그죠? 예, 챕터를 보시고, 예, 제가 아까 나눠드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촬영 스케줄 해서 맨 처음에는 이제 강강자원의 성격 이렇게 나오죠? 다음 주 3주예요. 예.
성격이라든지 공공재, 사유재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에 대한 지금 이제 책을 쫙 보시면은 여기에 대한 그 논문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 책을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논문은 좀 적어요. 주로 책들이 많죠. 다른 책을 보고 또 이렇게 쓴 게 많은데 원래는 그 책을 가가지고 뭐 맨큐 책 같으면 맨큐가 또 다른 사람의 논문을 보고서 이렇게 쭉 이어온 거 있죠. 이렇게 마치 고구마 줄기 이렇게 쭉쭉쭉쭉 파고 들어가듯이 들어가셔가지고 그 맨 처음 그 오리지널 컨셉이 뭔지를 갖다 거기서 어떻게 발전했는지까지 해서 쭉 끌어오면 되게 좋아요 원래는. 예. 근데 이제 이게 기술이죠. 예. 근데 이제 막 이게 너무 깊게 들어가면 또 안 되니까 어디서 끊어야 돼.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예. 그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보면은 근데 또 이제 뭐 20장 뭐 이렇게 뭐 그 해외 논문 낼 때는 이게 한정돼 있잖아요. 우리나라 논문도 마찬가지고요. 몇 페이지 이내에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짧게 쓰면서 이 안에 모든 어떤 그 크리티컬한 것도 들어있고 일관성도 지켜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든 과정이죠. 이게.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어노테이티드 비블리오그래피 만드는 거요. 네, 이것을 각각 그 논문을 갖다 읽어주시면서 가장 짧게 핵심만 가지고 키워드만 놓든지 아니면은 그림으로 그리든지요. 예, 해서 그렇게 놓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아마 그 전 세계에 있는 어떤 그 공공재, 사유재에 대한 그런 논문들을 갖다 쫙 찾아가지고 이게 쫙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게 어느 쪽 방향에서 뭘 꺼냈을지가 이제 보이겠죠. 그 대신 이제 뭐 고민되면은 가장 최신 순으로 그리고 가장 그 뭐야 인용이 많이 되는 논문 순으로 임팩트 팩터가 많은 논문 순으로 그리고 그 임팩트 팩터가 많은 논문보다도 또 그 논문 하나 자체가 굉장히 또 인용이 더 많이 되는 거 있죠. 예.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갖다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순으로.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그 여러분들 이제 박사 과정에서는 이 우리가 그 매주 배울 때 어떤 그런 키워드에 대한 그런 논문들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고 어떤 식으로 컨셉화돼 있고 어떤 식의 개량화된 논문들이 쭉 가고 있는지에 대한 걸 갖다가 이렇게 대강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 읽어보실 필요도 없어요. 원래는 이게 초록만 읽어도 굉장히 뭐예요? 도움이 많이 된다고요. 근데 원래는 초록에 제가 요거 나눠드린 거 있죠. 요거 초록에 나눠드린 거. 요 순서대로 쓰는 게 원래 정상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은 초록에 대해서 쓴 거를 하나 해서 보려다가 거기 이거 있나요? 이거는 복사 안 했죠? 안 하셨어요? 이거 말고 이거. 자, 이거 한번 보실래요? 복사비 더 들지 않았어요? 오늘 이제 리터처 체크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는 하고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는 이제 뭘 쓴 거냐면 공공성 관광자원의 그 가치에 대해서 쓴 거거든요. 유산 가치에 대한 뭐죠? CVM을 이용한 도립공원 윌링투 티켓 펄체이스인가요? 이런 그 결정에 대한 걸 갖다가 쓴 건데 그래서 요 초록이 이게 너무 안 보여가지고 잘 안 보이죠 이게 그죠? 저도 지금 이게 좀 저거 지금 프린팅이 안 좋아서 안 좋은데 그래서 요게 지금 요건 박사 논문이에요. 박사 논문이 아까 내가 말씀드린 아니 요거 나눠준 요거에 맞춘 그런 항목들이 다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번 주 가셔가지고 오늘 수업 마치고 가셔가지고 이런 항목들이 나와 있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그래서 이게 요게 리서치 갭이 어디 있고
리터처 리뷰에서의 어떤 변수들을 갖다가 어떻게 보고 있고, 근데 이제 원래는 요거를 여러분들이 그 백남학술관 들어가셔가지고 원래 그 박사 논문 있죠? 그걸 뽑으셔가지고 그거 한번 쭉 읽어보시는 게 원래는 좋죠. 이제 어떻게 일관성 있게 쭉 이게 어떤 지도 교수가 이렇게 쭉 그 지도를 했는지 대해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걸 띄워놓고 하려다가 좀 너무 이게 처음부터 이제 좀 이게 설명 없이 들어가면은 좀 이렇게 또 당황하실까봐. 근데 여기 딱 보면은 맨 처음에 리서치 갭이 뭐라 그런 게 딱 보이나요? 한번 봐보세요 밑에. 그러니까 이게 본 연구는 해가지고요. 이게 초록이라 그것을 갖다 이분이 여기다 포함을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모르겠지만요. 그 본문 내용에 가서 그 리서치 갭이 뭐고 리서치 퀘스천을 어떻게 끌어내고 그거에 의해서 이게 그 퍼포스 오브 스타디를 갖다가 어떻게 구성하고 그것이 이제 리터러처 리뷰를 통해서 어떻게 가설을 끌어낸다는 게 쭉 나와야 되거든요. 예. 여기는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썼죠. 뭐 기존의 연구가는 문제점이나 약점에서 도출한 것으로 이렇게 나왔죠. 예. 그래서 이제 파인딩에 되게 그 저거를 갖다가 이 본문을 갖다 굉장히 많이 할애를 하셨어요. 그죠? 예. 여기 컨트리뷰션이 보이나요? 저기 프랙티컬하고 아카데미컬하고요. 예.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그래서 지금 자꾸 이게 첫 시간에 이걸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런 그 관련 논문들에 대해서 읽어보시고, 제가 오늘 그 나눠드린 그 두 가지 표 있죠? 예,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게 제대로 이렇게 써져 있는지 안 써져 있는지, 그래서 그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읽는 연습도 계속 하셔야 되고, 리서치가 그 리딩 스킬 자체를 갖다가 그런 식으로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에 맞춰가지고 계속 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지금 그 뭐죠? 또 지금 유닛 몇 가지 나눠드렸죠 제가? 유닛 3번을 보면은 3번을 보면은 다시금 다음 시간에 이제 쭉 보고요. 요게 지금 좀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요 지금 앞에 보이시는 요 내용들이요. 아까 내가 이제 업스트랙트, 타이틀, 어커널로지 여기까지라고요. 이제 인트로덕션, 리터러처 리뷰, 메소돌로지 이렇게 나왔어요. 약간 이제 인트로덕션 안에 뭐 있어야 되는 거, 뭐 퍼포스 오브 스타디라든지 리서치 갭이라든지 쭉 요 그냥 이렇게 놓은 건데, 그 3번 챕터를 가면 이제 다시 또 보이죠. 여기는 이제 제가 나눠드린 거 이렇게 보면은 그 뭐 연습하는 것 좀 있으니까 시간 되시면은 한번 연습을 좀 하시고요.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여기도 리터처 리뷰는 그 가이드라인이 어떻고 이제 슈퍼바이저 지도 교수로서 뭘 갖다 찍어줘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고요. 지도하는 사람이요. 그죠? 그다음에 그
이게 다 이게 연습 문제거든요. 이게 읽고 이제 어떤 거는 이제 그 논문 쓰는 거에 적합한 거고 아닌 거고 막 이런 게 섞여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소스들 쭉 돼 있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가이드라인이 또 3장에 가가지고 유닛 3에 가가지고 더 지금 굉장히 또 자세히 들어가 있어요. 뭐 주의할 점, 뭐 쓸 때. 그래서 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여러분들 이제 그 논문 쓰실 때 참고를 하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그 대표 그 장에 대표 논문 하나씩 발췌를 해가지고 제가 같이 보면서 그 뭐 컨셉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리서치를 했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